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최근에 민주당과 이재명의 최후가 점점 더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요즘 유동규가 제대로 작정을 하고 정치 떡밥을 펑펑 터뜨리고 있죠. 아주 그냥 이거는 핵폭탄이 핵무기가 따로 없습니다. 자, 작은 돌멩이 하나 던졌을 뿐인데 앞으로 너네 어쩌려고 그러냐?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라면서 이재명과 그 측근들을 향해 가지고 대대적인 폭로를 예고를 했습니다. 자, 심지어 유동규는 마음을 단단하게 먹은 듯 이재명을 천천히 말려 죽이겠다라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오늘 이재명이가 압수수색 현장을 찾아가가지고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지켜달라라며 감성팔이를 하고 울먹였다라고 하죠. 자, 그런데 요즘 돌아가는 판을 보면은 이 인간이 울먹거리는 게 울음을 터뜨리는 게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자, 요즘 연일 뉴스 언론에서 정치 폭로의 중심에 한가운데에 서 있는 사람이 있죠. 바로 유동규입니다. 이 유동규 씨가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냐? 원래는 이재명의 최측근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유동규 씨는 과거에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까지 지냈던 양반입니다. 자, 무슨 소리냐? 일명 화천대유 사건, 즉 대장동 부동산 개발 사건의 그 사업 내용 전반을 거의 전부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이재명의 모든 것을 다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거는 측근이 아니라 거의 분신 그 자체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재명이가 자꾸 비열하게 굴면서 자기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을 거의 전부 다 모른다라고 잡아떼고 손절을 하고 심지어 수틀리면은 그런 사람들의 목숨까지 제거해버리고 있죠. 그러니까 거의 1년 동안 의리를 지켜왔던 유동규가 이제는 더 이상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모든 걸 터뜨리고 각자 알아서 자기가 저지른 죄값만큼 죄값을 받아가자라고 선언을 해버린 게 요즘 유동규의 어떤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시청자분들도 최근에 구속됐다고 했던 그 이재명의 최측근이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영상을 올렸죠. 자, 정말 최근에서야 이 인간이 체포가 되고 구속이 됐으며 자택 압수수색까지 당했어요. 자, 그런데 이 김용희가 바로 이재명을 위해 가지고 불법 대선 자금 8억 원이 넘게 이렇게 받아 챙기고 그랬었죠. 자, 바로 이런 식으로 유동규에게도 20억 원의 자금을 요구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유동규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원래는 깊숙이 연결이 되어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김용 부원장은 대선 및 경선 국면 당시 이런 식으로 남욱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장,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등 일명 대장동 일당들로부터 대장동 패밀리로부터 8억 원이 넘는 불법 대선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 진영에 깊숙이 연결되어 있던 유동규 씨가 1년에 달하는 수감 생활 끝에 이제는 현타가 왔다라는 겁니다. 자,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명이 툭 하면은 평생 자기를 믿고 따랐던 부하 직원들을 자꾸 버리죠. 주변 사람들, 지가 명령 내리고 지가 지시를 내렸던 사람들을 모른다고 잡아떼죠. 손절을 해버리죠. 심지어 목숨까지 해치고 있지 않습니까? 유동규도 이런 데서 자괴감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특히 대장동 사건 성남도시개발공사 문제와 관련을 해가지고 신복 그 자체였던 김문기를 이재명이 모른다고 잡아떼는 모습을 보면서 유동규는 그 비겁하고 비열한 모습에 진절머리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유동규가 실제로 작정하고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죠. 이재명이 김문기를 모른다고? 나도 가슴속에 지난 10년 동안 쌓아둔 게 많다. 천천히 이제부터 내가 그들을 말려 죽이겠다라고 말입니다. 자,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이재명이는 지난 대선 국면 당시에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고 당연히 허위 발언이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을 속였단 말이죠. 검찰 조사 결과에 의하면 김문기는 이재명에게 7차례가 넘게 대장동 개발 사건과 관련을 해서 직접 보고를 했었고 그리고 또 성남시장상도 그러니까 김문기가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심지어 이재명과 함께 김문기라는 사람은 호주 뉴질랜드에 해외 출장도 같이 갔고 같이 사진도 찍었으며 골프도 쳤다라고 하죠. 이건 전부 다 검찰이 발표한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김문기 씨가 그렇게 참 이상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 김문기 씨가 이상하게 죽고 난 뒤 그 발인을 하는 날에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산타클로스 옷을 입고 대선운동 이벤트나 벌여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과연 사람의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김문기에 대해서 이재명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김문기를 전혀 모른다고 말이에요. 딱 잡아댔죠. 여러분, 열심히 충성하면서 누군가의 일을 도와준 대가가 이런 식이라면 시청자분들은 과연 기분이 어떨까요? 정말로 기분이 더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권이라도 바뀐 게 이거 정말로 천만다행이었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어르신들이 대단한 결단 내려준 거라니까. 끝까지 이 나라는 산업화 세대가 먹이고 키우고 살찌웠는데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이 나이 많으신 산업화 세대 어르신들이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있다니까요. 이 정권이라도 바뀐 게 진짜 천만다행이라는 겁니다. 정권 못 바꿨으면 이런 게 밝혀질 수 있었겠습니까? 싹 다 묻혔겠죠, 여러분들. 그 유동규는 이제 작심한 듯이 말을 했습니다. 의리 그런 거 이 세계에는 없더라라고 말입니다. 자, 의리 같은 거 이 세계에는 없다. 그렇죠. 이 바닥에 의리 같은 거는 없다. 이쯤 되면은 이거는 뭐 거의 그 뭐 정치 영화라든지 느와르 영화, 그 마피아 느와르 영화에 나오는 그런 명대사 수준입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이는 귀신같이 유동규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는 식으로 이렇게 야금야금 손절할 준비를 하면서 잡아떼는 발언을 했죠. 개인적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 정말로 큰 배신감을 느낀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라고 말입니다. 자, 해석하자면은 즉 모든 잘못은 유동규 혼자서 독단적으로 한 것이며 자기는 이거를 잘 모르는 사건들이다. 이딴 식으로 지금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부하들은 잘못이 없고 모든 거는 내 책임이다. 내가 지시했다라고 하는 게 부하들은 잘못이 없고 모든 건 내 책임이다. 내가 지시했다라고 하는 게 최소한 보스로서 마땅히 보여야 될 어떤 그릇 아닙니까? 근데 궁지에 몰리니까 자기가 책임을 지기는커녕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죠. 이딴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지가 최종 결정권자인 거는 사실 아닙니까? 자기 도장, 그때 성남시장이었던 자기의 도장, 자기의 결재가 찍혀야지만 모든 일이 진행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지 어디서 이걸 유동규 같은 사람에게 핑계를 대고 떠넘기기를 한단 말입니까? 유동규는 물론 책임이 있지만 곁다리에 불과하고 어디까지나 이 사건의 몸통, 대장동 사건의 몸통은 이재명입니다. 오죽했으면은 그게 아수라라는 제목으로 영화까지 나왔겠습니까? 영화 감독이 도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었던 걸까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유동규가 이제 현타가 온다라는 겁니다. 자기 탓하는 보스를 보면서 감옥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재명의 회견을 봤는데 참 재미있더라. 의리 그런 거 이 세계에는 없다라고 말입니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대사죠. 자, 함께 수년간 일했던 동료들이 다 죽거나 제거당하고 모른 척까지 당하고 있었습니다. 유동규가 현타를 느끼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작정이라도 한 듯이 다음과 같은 말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영상에 명대사가 굉장히 많이 튀어나옵니다. 자, 무슨 말을 했느냐? 대선 경선 때 김용에게 돈을 전달했다. 이재명 대표가 이걸 모를 리가 있겠느냐? 내가 벌 받을 거는 받고 이재명 명령으로 한 거는 이재명 대표가 받아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뭐 100번 옳은 말이죠. 자, 유동규는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자 사장 직무대리까지 지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재명의 대장동 사업 관련해 거의 모든 부분을 알고 있는 핵심 인물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법원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한 거죠. 또 저것들이 무슨 수를 쓸지 모르거든요. 당연히 모든 재판이 명명백백 드러날 때까지 이 사람은 반드시 보호를 해야 됩니다. 자, 유동규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다 진실대로, 모든 것들은 다 진실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 양파가 아무리 껍질이 많아 보여도 까다 보면은 속이 나오지 않겠느냐.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은 잘못한 대가를 치르면 되고, 그러나 억울한 사람도 생기면은 안 된다. 누군가가 부당하게 죄를 대신에 뒤집어 쓰는 거, 누명을 써서도 안 된다라고 말입니다. 의미심장하죠. 즉 이재명이 저질렀던 죄를 당시 부하 직원들이 최종 몸통인 것처럼 사건의 주범이 흐려지고 보스가 엉뚱한 사람으로 물타기 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죄값을 치를 사람들은 죄값을 치르되 각자 자기가 잘못한 만큼만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동규는 감옥 안에 있으면서 많은 회한을 느낀 듯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감옥 안에 있어 보니까 세상에 무서운 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내가 깨달았다. 사람이 제일 무섭더라라고 말입니다. 그렇죠. 사람만이 비열하게 동료도 배신을 하고 뒤통수도 치는 거죠. 자, 물론 이재명 사건에 있어서 유동규도 핵심 당사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마냥 우리가 좋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입맛에 맞는 발언을 한다고 이 사람이 무죄로 석방될 수는 없어요. 자, 하지만 어쨌든 유동규의 이런 뒤늦은 어떤 회한 섞인 한마디는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뭔가 좀 가슴속에 울리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감옥 안에 있어 보니까 세상이 무서운 게 아무것도 없더라. 사람이 제일 무섭고 비열하더라. 라는 발언들입니다.
자, 유동규는 또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이 진짜로 형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서 말하는 진짜 형들이란 아직 특정해가지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누구겠습니까? 10년 넘게 일했던 이재명 대표나 이번에 체포 구속됐던 김용 민주연구원의 부원장,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이런 인간들을 가리키는 거라고 언론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유동규는 모든 걸 포기한 듯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냥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니까 이제 마음이 홀가분해졌다. 편하게 있으면서 조사도 다 그렇게 임하겠다라고 말입니다. 자, 특히 민주당 인간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짚었습니다. 정진상이 나하고 술을 100번, 1000번 넘게 마셨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을 해서는 10년 동안 쌓여온 게 너무 많다. 하나 나온다 싶으면 또 하나가 나올 거다. 급하게 갈 것 없다. 천천히 말려 죽일 것이다. 라는 발언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거의 정치 영화나 정치 드라마에 나올 법한 그런 어떤 사건의 흐름이고 대사들이죠. 자, 뉴스 언론 기자들이 작년 대장동 수사 초기 때는 당신이 지금과 입장이 좀 달랐지 않냐라고 물으니까 유동규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저것들을 지켜주려고 했다. 그런데 그것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그들은 자기들 생각만 하더라. 처음에 나를 회유하려고 했던 것도 나한테 어떤 그러니까 의리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의도가 있는 거였다. 내가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기는커녕 가짜 변호사나 보내가지고 내가 검찰에 가면 무슨 말을 하지는 않는지 그 동정이나 살펴보고 그러더라 라는 발언까지 했던 겁니다. 가짜 변호사를 보냈다라는 거죠. 진짜로 유동규를 지켜주고 싶었더라면 아주 유능하고 비싼 변호사들을 보내주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꼬리 자르기 손절할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쪽 정치판이, 이 대한민국 정치판 자체가 물론 더럽지만 특히나 저쪽에 있는 인간들의 정치판 하는 짓거리들을 한번 보세요. 정말로 더럽고 비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몸을 담을 만한 진영이 아니라니까 저쪽이. 유동규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내가 쓸데없는 거를 지키려고 내 가족을 포기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 저지른 만큼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왜 그걸 가지고 안 받고 피하려고 다들 그러고 있냐. 이재명이 10원 하나 받은 게 없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초반만 해도 10원은 넘을 거다. 그걸 몰랐다는 거냐. 내가 검찰에 가가지고 다 이야기하겠다라고 말입니다. 진짜 후덜덜하죠. 이러니까 제메이가 울먹거릴 만도 하다라는 겁니다. 눈물이 날만 하죠. 그러니까 평소에 좀 사람들한테 좀 잘하고 아랫사람들 챙기고 일이 잘 안 풀리더라도 좀 최소한 보스로서 의리는 지키고 책임이라도 지켰으면 명예라도 가져갈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이게 뭡니까? 이래가지고 실각하면은 나중에 정치판에 복귀가 되겠어요. 끝났죠. 정치 생명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가 끝이 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실각하고 나면은 앞으로 누가 제명이 밑에 충성을 하고 다시 어떤 그런 인적 네트워크, 조직이 형성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민주당과 이재명의 최후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설레발이 아니긴 하죠. 제명이는 빼도 박도 못하고 또 이제 이재명이 이렇게 날아가고 나면은 민주당 안에서도 난리가 날 거예요. 서로 친문 세력이다, 친 이재명계 세력이다, 또다시 계파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책임론이 불거질 거고 나는 줄 안 섰다 서로 남 탓할 거고 당권 장악하려고 또 너도 나도 이놈 저놈 개나 소나 당 전체가 4분 오열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난리가 날 거예요.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니까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되겠죠. 저렇기 때문에 민주당 애들이 그렇게 검수안박이라는 검찰 수사권을 박탈한다는 전 세계 유례가 없는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렀던 겁니다. 지들 저런 거 해먹은 거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참 지난 수개월 동안 정치 뉴스를 바라보면서 솔직히 참 불안했었는데 말 안 하고 아낀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다행스럽게도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일단 지금 돌아가는 판은 되게 좋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원래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겁니다.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칼을 뽑았으면은 그러니까 제대로 휘둘러야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어설픈 뒤에서 막후 정치 권모술수, 주거니 받거니 정치적인 타협을 한다? 뭐 정치 구단 정치 10단이다? 그딴 거 필요 없다니까. 늙은 여우들 전부 다 자기 꾀에 자기가 속아 넘어가요. 이재명이 날아가고 이재명에 줄 섰던 민주당 의원들 간신배들 날아가고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전직 장관들 해경청장들 이런 애들 실제로 지금 구속되고 있죠. 이렇게 해야 비열한 그런 좌파 성향의 판사들도 검찰의 눈치를 보면서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고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내주고 일이 그래야 순리대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칼을 뽑았으면은 그 손잡이를 꽉 쥐고 휘두를 줄 알아야 된다라니까. 별 가짠치도 않은 그런 여론조사 떼법, 정체불명의 여론조사 기관들 가짜 지지율 같은데 흔들리고 타협하고 설설 기고 사과하고 이러면은 아무 일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그래서 잘하고 있죠. 그래서 원래부터 한국 정치판은 원래 이렇게 매듭을 칼로 토막치듯이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옛날 신화 역사에도 유명한 얘기 나오죠. 알렉산더 대왕이 그 뭐 굉장히 복잡한 어떤 신전에 어떤 매듭이 있었는데 뭐 누구도 그 매듭을 풀 수가 없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잠깐 고민을 하고 이래 도전을 하다가 안 되니까 칼을 쳐가지고 그 매듭을 끊어버리더라. 한국 정치판은 지금 그렇게 해야 돼요. 정치 9단이다 10단이다 뒤에서 그렇게 더럽고 비열한 짓 주고 받고 타협하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원래부터 한국 정치판은 이렇게 원리 원칙대로 땅크처럼 정면으로 밀어붙이면 그게 최적의 지름길이었습니다. 원래 대한민국의 우파 지지층들은 저들과 똑바로 싸우는 리더들을 바라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물론 아직까지도 우리가 속단하기는 성급할지 모르지만 이제야 겨우 가닥이라도 잡혀나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굉장히 좀 제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자, 유동규는 이재명 대표 측의 지시로 이재명 대표 측의 지시로 휴대폰을 버렸다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 유동규 본인의 말 맞다나 앞으로 줄줄이 양파처럼 나올 것들이 가득하다라고 하죠. 검찰이 증거도 다 확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유동규의 말이 참으로 울리는 게 많습니다. 내 죗값은 내가 받겠다. 그러나 이재명이 명령한 거는 그 사람이 받아야 된다. 남욱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김용에게 건넸다. 이거는 제가 불과 며칠 전에도 영상에서 설명드렸고 검찰도 파악하고 발표를 했던 부분이죠.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이 10원 한 장 받았는 게 없다고 하는데 내가 검찰에서 다 말할 것이다. 정진상하고는 100번, 1000번 넘게 술을 마셨다. 근데 한 번도 술값을 낸 적이 없었다. 그게 총 얼마나 될 것 같으냐. 내가 작은 돌 하나 던지니까 난리가 났다. 큰 돌 날아가면 어쩌려고 그러냐. 뭐 이런 발언들입니다. 아주 그냥 이 사건을 보고 있던 우리 시청자분들의 속이 다 후련해질 만한 발언들이 진짜 수십 가지가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풀어낼 게 정말로 많습니다. 유동규 말 맞다나 본인도 사실 완전히 풀려나온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자기가 저지른 죄값만 받고 이재명이 명령한 거는 이재명이 받으면 되겠죠. 그게 바로 모두가 원하고 만족하는 정의로운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시청자 여러분들 참 대한민국 같이 지켜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이제 이재명에게 정말로 최후의 순간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살금살금 다가오는 게 아니라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대한민국 사회에 기생을 하면서 한국 사회 위에 그 거짓된 거짓말의 신화 상아탑을 쌓아 올렸던 인간들이 있죠. 바로 586 민주화파리 운동권 출신의 정치인들입니다. 그것들의 그 민낯과 위선, 가식, 기득권, 특권 이거 다 벗겨내는 거 이제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여름밤의 꿈처럼 신기루처럼 이 586 운동권 정치인들의 그런 어떤 꿈이 공중분해가 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디 그렇게 돼야 되겠죠. 우리 모두 그래서 이번 사건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면서 정부와 검사들을 응원할 거는 좀 응원을 해주고 또 그리고 혹시나 물론 민주당 애들의 어떤 떼법과 여론전에 가로막혀서 머뭇거리거나 일 처리를 잘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는 또 우리가 지지층이지만 당연히 지지를 해주지만 이쪽 사람들을 또 엄격하게 꾸짖어야 되겠죠. 잔소리도 해야 됩니다. 말에 그 경주마가 잘 달린다고 여러분들 그 기수 유능한 기수가 박차를 안 가합니까? 아니죠. 검사들이 일을 잘해도 더 열심히 더 강하게 하라고 우리가 질책을 하고 그 말고삐를 흔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박차를 가야 된다라는 거지. 그 반드시 이 나라가 정상화될 때까지 우리도 너무 과도한 행복 회로를 돌리지는 말고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것입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영상을 또 당연히 많이 올려드려야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과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한 말씀만 제가 더 올리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께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드리는 어떤 여러가지 소식들이 유용하고 알기 쉽고 어떤 사건의 흐름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신다면 멤버십 회원 가입을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을 좀 해주시면 유튜버에게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물론 남을 위해서 지갑을 연다라는 게 분명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거대한 금액을 바라는 거 아닙니다. 한 달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커피 한 잔, 국밥 한 그릇 사주시는 거 그거 못하겠습니까? 저는 구독자 시청자분들의 도움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10원 한 장 받아먹는 게 없고 저를 도와주는 사람도 구독자 여러분들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부디 우리 시청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댓글 한마디, 구독 버튼, 멤버십 회원 가입 버튼 한번 이것들이 정말로 저에게 큰 힘이 많이 됩니다. 제가 좀 더 시간을 많이 낼 수 있고 좀 더 여기에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많은 도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